반갑습니다. 제가 성대마비가 와가지고 한 달 좀 넘게 고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업로드가 조금 늦었고요. 이번 영상에는 블로그 초보가 시작할 때 알아야 할 점, 그리고 블로그를 하면 안 되는 사람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이 조금 쉰 상태라서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블로그를 시작을 하려고 하면 일단 막막하실 것 같아요. 나는 글을 못 적는데 어떻게 하면 꾸준히 할 수 있을지부터 시작해서 블로그는 또 어떻게 꾸며야 되고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등등 여러 가지를 책이나 뭐 유튜브나 블로그를 검색을 해가지고 찾아보시고 있으실 텐데, 제가 좀 크게 나뉘어서 초보자분들이 꼭 해야 될 거, 굳이 그렇게 힘을 쏟지 않아도 될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우선 첫 번째로 블로그를 시작을 하게 되면 일단 아무것도 없는 블로그를 어떻게 꾸며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 사람들이 봤을 때 깔끔하기만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무슨 뭐 배경이라든지 뭐 썸네일이라든지 프롤로그라든지 뭐 이상한 잡다한 것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거는 나중에 하셔도 돼요. 근데 여기서 굳이 처음부터 에너지를 쏟아서 지치지 마시고 처음에는 깔끔하게만 꾸며 넣으시고 나중에 블로그를 어느 정도 글도 적고 익숙해졌다 하셨을 때 충분히 바꿀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무조건 블로그가 엄청 예쁘고 누가 봐도 우와 할 정도의 뭐 사진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굳이 그렇게 꾸밀 필요가 없다는 거 처음부터 이거를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어떤 걸 꾸며야 되나요? 뭐 배경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질문을 하시는데, 네, 물론 그 질문을 하는 거에 대해서 제가 그런 건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처음부터 그런 꾸미기에 쓸 에너지를 글과 사진에 조금 더 포커스를 두고 운영을 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블로그는 텍스트 기반이기 때문에 내용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블로그 꾸미기보다는 내용에 좀 더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그리고 무조건 글만 적는 게 아니라 생각을 해보시면 그림책이랑 그냥 글만 있는 책 둘 중에 어떤 게 더 보기가 좋으세요? 당연히 그림책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도 사진과 글을 고루고루 배치를 해가지고 사람들이 봤을 때 읽기 좋은 내용이 담겨져야지만 제일 좋은 글을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무작정 글만 딱 이렇게 적지는 마시고 사진이랑 고루고루 섞어서 잘 배치를 한 다음에 글을 적으시는 걸 추천을 합니다. 그리고 나만 아는 글을 적으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블로그를 나만의 공간, 나의 일기장으로 쓰시는 분들은 전혀 상관이 없으신데요. 블로그로 돈을 벌고 싶으신 분들은 그렇게 적는 거를 별로 추천을 해드리진 않습니다. 글을 적을 때 내가 흥미가 있고 꾸준히 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야 되는 건 맞는데, 반대로 내 글을 읽는 사람들을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이 사람들이 글을 잘 읽어야지 이해가 되겠죠? 그러니까 잘 읽히는 글을 적는 게 가장 핵심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럼 잘 읽는 글은 어떤 거냐라고 또 물어보실 수가 있어요. 제가 찍었던 영상에서도 여러 번 얘기를 하는 건데, 잘 적는 글은 휘황찬란하게 막 어려운 언어를 써서 적는 게 아니고 읽기 좋고 읽기 쉬운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문단을 좀 짧게 하시고 사람들이 봤을 때 가독성이 좋은 글이 가장 쉬운 글이고 잘 쓴 글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글 적는 거에 대해서 부담이나 두려움을 갖고 있지 마시고 누가 봐도 내 글은 쉽다 할 정도로 쉽게 쉽게 쓰시면 그게 잘 쓴 글입니다. 일단 수익화를 해야 되면 내 블로그로 많은 사람들이 유입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유입된 사람들이 흥미가 있어야지만 블로그 안에서 오래 머물 거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찾아오실 텐데, 그러려면 나만의 세계에서 글을 적는 게 아니고 남들이 봤을 때 필요한 정보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관심사, 꾸준히 할 수 있는 그 카테고리에서 그 고객들, 그 블로그로 유입되는 방문자죠. 그 사람들이 글을 읽었을 때 쉽게 읽히고 좋은 정보를 그분들한테 드릴 수 있는
글이 가장 좋은 글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런 글을 매일매일 하루에 하나씩 적는 것도 처음에 블로그 초보라면 되게 어려우실 거고 실천하기도 좀 힘드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솔직히 돈 버는 일은 블로그뿐만 아니라 모든 일이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진입장벽이 낮은 게 블로그고, 블로거가 성향에 맞으신 분들이라면 부수익으로 정말 블로그만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저도 주변 사람들한테 많이 추천을 하는 편인데, 쉬운 일은 없기 때문에 꾸준히 할 수 있는 주제를 찾아서 방문자 유입이 됐을 때 이 사람들이 좋은 정보를 얻어갈 수 있는 좋은 글을 작성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이거는 블로그 초보자분들 뿐만 아니라 현직에 있으신 분들, 뭐 10년, 20년 하신 분들, 고인물이라고 하죠. 그런 분들까지도 포함되는 상황이에요. 블로그는 텍스트를 기반으로 해서 정보를 주는 플랫폼이기 때문에 이거는 가장 근본이고 이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블로그 꾸미기에 치중을 하기보다는 처음에 글쓰기를 어떻게 할지, 나는 어떤 거에 관심이 있는지, 어떤 주제로 내 블로그에 오는 사람들에게 정보를 알려줄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시는 게 훨씬 더 좋으세요. 글쓰기 하면 또 떠오르는 게 있죠. 빠뜨릴 수가 없는 건데 키워드죠. 어떠한 키워드든 상위 노출이 된다고 하면 모두들 좋아하고 이게 또 돈이 될 수가 있는데요. 초보 블로그 분들이 뭐 글 한 뭐 20개, 30개 적으시고 상위 노출이 안 돼요. 저는 이게 블로그가 안 맞나 봐요.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뭐 사람들마다 다르고 사실 운도 따라주는 것도 있긴 있거든요. 보통 평균적으로 제가 볼 때는 뭐 20개에서 한 30개 정도만 써도 상위 노출이 어떤 거라도 하나는 되더라고요, 평균적으로. 근데 이것도 뭐 주제에 따라 다를 거고 사람들마다 다를 거지만 이게 또 안 된다고 좌절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저는 블로그를 10년 넘게 했지만 성인 노출이 안 되는 키워드도 정말 많고요. 하지만 포기하지 않죠. 그리고 정말 키워드는 어마무시하거든요. 그러니까 그중에서 내가 노출이 잘 되는 키워드를 발굴해 내시는 거를 하셔야 됩니다. 내가 어떤 거를 키워드로 적었을 때 상위 노출이 되는지는 글을 적고 시간이 지나봐야 아는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글을 적고 나서 알 수 있는 부분이고 이거를 계속 추후에 내가 글을 쓰고 끝이 났다, 다른 걸 해야지가 아니고 내 글에 어떤 키워드가 상위 노출이 됐는지 모니터링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잘 띄울 수 있는 키워드를 매번 모니터링을 하고요. 어떤 게 잘 떴는지, 어떤 게 지속적으로 뜨는지 이런 것들도 저는 따로 메모를 해두는 편이에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이렇게 쌓이잖아요. 굉장합니다. 이게 탄탄해질수록 파워블로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초보 블로그 분들은 글을 쓰면서 꾸준히 작성하시고 내 글이 노출이 어떻게 되는지, 키워드 어떤 게 잘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도 꾸준히 모니터링 해주시면서 메모를 꼭 해주세요. 이게 나중에는 아주 큰 힘을 발휘할 겁니다. 곧 수익화가 될 거예요. 그리고 체험단에서 질문이 쪽지로도 오고 댓글로도 달렸는데 체험단을 하면 네이버 인플루언서 되는데 문제가 된다고 하던데 이게 사실인가요? 라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뭐 어디서 나온 루머인지 모르겠는데요. 만약에 그게 진짜였으면 저는 인플루언서를 되지 못했을 거예요. 체험단 어마무시하게 지금도 하고 있기 때문에 제 생각에는 그건 루머라고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체험단을 활용해서 더 많은 컨텐츠를 만들어내고 그거를 통해서 더 많은 의뢰를 받으시는 거를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블로그 초보인 분들은 딱 이 세 가지만 명심하시고 꾸준히 하셔도 몇 개월만 하셔도 방문자가 올라가고 노출이 되는 키워드를 발견을 하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정리를 해드리자면 꾸미기에 너무 시간을 처음에 치중하지 말자. 그 시간을 내 글과 사진을 어떻게 구상할지, 어떻게 사람들에게 좋은 정보를 줄지에 대해서 조금 더 생각을 해보시고 그다음에 체험단 할 수 있으면 하시라. 네, 하시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게 꾸준히 하셔야 됩니다. 블로그는 꾸준히가 답이에요, 사실은.
정말 주구장창 1년, 2년, 3년 이렇게 하시잖아요. 안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를 방향성을 잘 잡고 그리고 좀 올바르게 좀 효율적으로 해야지 조금 더 빨리 블로그로 돈을 벌고 수익화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공부가 필요한 거고요. 블로그는 꾸준히가 답입니다. 그리고 블로그를 하면 안 되는 사람의 특징을 알려드릴게요. 불평불만이 많은 사람. 나는 이것도 하기 싫고, 이것도 나는 잘 못하겠고, 나는 이것도 앞으로 뭐 꾸준히 해봤자 나는 되지도 않을 거고, 등등. 이렇게 계속 핑곗거리가 많으신 분들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나는 당장 한 달 안에 100만 원, 200만 원 벌겠다, 블로그로. 이게 안 되면 안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세상에 돈 버는 거는 쉽지 않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블로그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루아침에 100만 원을 벌고 200만 원을 벌 수가 없어요. 단계라는 게 있고 그 단계적인 설명은 제가 예전 영상에서도 많이 언급을 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블로그를 하면 안 되는 사람 특징이라고 말씀을 드렸지만 사실 블로그뿐만 아니라 모든 것에서 불평불만을 하고 부정적인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애초에 어떤 거를 시작을 할 때부터 브레이크가 걸리기 때문에 다 어렵지 않을까 싶거든요. 저도 처음 시작이 어려웠고 사실 블로그는 계속해서 하고 있는 거고 제가 직업으로 돈을 벌고 있는 거기 때문에 블로그 초보분들보다는 조금 더 아는 정도잖아요. 근데 유튜브는 저도 초보거든요. 맨날 꾸준히 하지도 못하고 이번에 뭐 성대마비니 어쩌니 너무 아파가지고 하지도 못하고 게을러서 못하고 저도 사람인지라 이럴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다시 또 어떻게든 하려고 노력을 하고 조금이라도 이렇게 이끌어 가려고 노력을 하고는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블로그도 그렇게 시작을 하시면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블로그라기보다는 어떤 거를 시작을 하실 때 그러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나는 어떤 거를 잘하는지 너무 거대한 것부터 생각하지 마시고요. 작은 것부터 기준치를 낮추고 작은 것부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정말 많은 것들이 보이더라고요, 저는. 그런 부분에서 작은 부분에서 카테고리든 주제든 내가 좋아하는 게 어떤 건지 이렇게 노트도 한번 해보시고 블로그에 작성도 한번 해보시면서 꾸준히 작성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블로그 초보자분들은 이것만 지켜서 꾸준히 하시면 어느 정도 방문자는 올라갈 거고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뭐 방문자 뭐 1000명 이상 아니면 체험단 선정 잘 되는 방법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수익화되는 방법을 중심으로 해서 영상을 앞으로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제가 목소리가 쉬어서 듣기가 조금 불편하셨을 수도 있는데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언능 나와서 좀 깔끔한 목소리로 찾아오도록 할게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